거미는 다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미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도망가려고 할 때 다리를 잃으면 몇 달 후에 다리가 다시 자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리가 절단 지점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지점의 관절은 수축하는 근육을 포함하고 있어서 거미의 혈액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요. 만약 이 지점이 아닌 곳에서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 더 많은 출혈이 있게 될 거예요. 이 경우 거미가 회복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거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미가 매우 오랫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거미는 잠재적인 먹이가 거미줄에 착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미는 이동할 때 에너지를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주의를 끌게 돼요. 간식거리를 찾고 있는 배고픈 새의 눈에 띄거나 파리가 거미줄 근처에 올 가능성이 더 적어지면 거미는 배를 골게 될 거예요. 거미줄을 치는 일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거미줄이 완성된 후에도 무언가를 잡기 위해 며칠 또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냥하는 거미는 훨씬 더 활동적이지만 그런 거미들은 대부분 야행성 포식자입니다. 낮에는 바위 밑이나 둥지에 숨어 휴식을 취해요. 구운 감자는 아주 오랫동안 뜨거울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지방질의 전분이 많은 껍질이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감자를 미리 끓이면 녹말알갱이가 물을 흡수하게 되고 탄수화물 분자들이 새어나와 일종의 끈적한 젤을 생산할 때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감자가 오븐 안에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수분을 없애요. 그러면 감자 덩어리의 바깥쪽에 젤라틴화된 녹말이 생기고 바삭한 껍질을 만들죠. 이 껍질이 내부의 열을 가둬요. 베이킹 트레이의 지방도 갈라진 틈으로 모이고 보온 구조는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새들은 전기줄 위에 앉아도 감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전압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전압 차이가 없으면 감전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새가 35,000V의 전선 위에 앉아 있어도 전압차가 없기 때문에 새는 안전해요. 하지만 만약 새가 날개를 펴다가 실수로 전압이 다른 전선에 닿는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력회사에서는 전선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착륙장치가 제대로 펴지지 않을 때 왜 비행기 조종사들이 잔디 위에 착륙하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잔디는 부드럽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이죠. 하지만 표면은 매끄럽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아요. 압력이 높을 때 잔디 위에 착륙하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흔들림과 불균등한 압력으로 인해 구조물이 형성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고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머리는 반짝이는 경향이 있어요. 인체의 다른 부분의 피부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우리 피부의 대부분은 벨벳 같은 복숭아 솜털 같은 작은 털로 덮여 있어요. 남성 패턴의 대머리일 경우 모낭이 줄어들어 피부세포로 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머리카락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피가 피지선 때문에 유난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피지선은 피부를 보호하는 일종의 지성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해요. 피지선은 피부 전체에 있지만 두피에는 피지선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이 피부를 덮고 피부를 더 반짝이게 만들죠. 집고양이들은 서로 야옹거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있을 때는 수다스러워지는데 이것은 가축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양이를 길들이고 애완동물로 기르는 과정은 거의 10,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양이들이 거의 외톨이였어요. 다른 고양이들과 거의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죠. 대신 후각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나무와 같은 특정 물체에 몸을 비비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다른 고양이들과 직접 마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로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고요. 하지만 인간은 고양이만큼 좋은 후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리한 동물들은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야옹거리는 거예요. 만약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좋은 자외선 차단제와 충분한 물을 챙겨야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사막에서 밤을 보낼 계획이라면 편안한 침낭도요. 사막은 밤 동안 정말 추워져요. 사하라의 기온은 낮에 평균 38도에서 밤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적인 기온 변화는 습도와 모래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 때문에 발생해요. 모래는 열을 잘 유지하지 못해요. 태양의 빛과 열이 사막에 도달하면 상층의 모래 알갱이가 열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빨리 열을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해요. 그래서 낮 동안 모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복사하고 결국 공기를 가열해서 극도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밤 동안 모래는 다시 한번 열을 빠르게 잃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막을 다시 데울 햇빛이 없어요. 그것은 모래를 전보다 더 차갑게 만들고 그래서 온도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과 같은 건조한 사막에서는 습도가 매우 낮아요. 공기 중 수증기의 양이 거의 0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모래와 달리 물은 열을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땅 가까이에서 열을 가둬요. 마치 커다란 담요로 땅을 덮는 것 같죠. 그러면 열이 대기로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의 습도가 높을 때 열을 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이것은 같은 에너지가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더 추워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에는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빠르게 가열되고 식을 수 있어요. 차를 끓일 물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주전자로 끓일 때보다 맛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액체의 온도가 좋은 차를 만드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물은 찻잎 위에 붓기 전에 팔팔 끓는 온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찻잎이든 티백이든 말이죠. 찻주전자는 전기 제품이든 가스레인지용이든 간에 팔팔 끓이기가 더 쉬워요. 가스레인지나 전기 발열체가 켜지면 용기 하단에 물이 따뜻해집니다. 용기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주전자의 나머지 부분의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해요. 전자레인지는 아래에서 위로 가열되지 않아요.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무작위로 점프하는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려고 할 때 아마 그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아직도 얼어있고 어떤 부분은 극도로 뜨겁죠. 전자파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뜨거운 액체는 차에 좋지 않아요. 물이 끓는 점인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의 독특한 맛을 내는 화합물을 파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전기 플러그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비 허벨 주니어가 다른 종류의 전기 플러그를 발명했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에는 분리할 수 있는 전기 플러그로 시작했는데 그런 타입으로는 최초였어요. 그의 디자인 중 일부는 플러그 갈래에 움푹 파인 홈이 있었어요. 전기 소켓 내부에 있는 작은 돌기에 맞도록 되어 있었죠. 이러한 홈과 돌기 시스템은 사람들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은 후 플러그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줬어요. 어느 순간 이 움푹 파인 홈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 구멍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현대 콘센트는 더 이상 돌기가 없어요. 마찰과 압력을 사용하여 플러그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죠. 오늘날 어떤 제품은 모든 구멍을 통과하는 막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는 콘센트의 플러그를 고정시키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구멍을 금속을 절약해 장기적으로 제조 비용을 절감한다고 말합니다.